비트코인이 65K를 찍고 또 전쟁 리스크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63K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쟁은 서서히 정리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요점은 곧 상승의 원동력이 생길 만한 재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팩트를 입각한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우선 청산 히트맵을 살펴보면 56.6K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와주면서 골 에버리지의 청산 물량이 이 60K 부근에 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 저점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깨지면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청산 히트맵, 파이어 차트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0K 부근까지는 한번 찍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강력하게 단기 매수 타점이 되겠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자, 파이어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유의미한 매수 매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이런 식으로 갈색 고래들이 대가리를 들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미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빨고들과 이 보라 고래들도 대가리를 들었다가 서서히 조금씩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 대가리를 꺾어서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자, 가능성은 조금 더 눌릴 수 있다. 아까 그 청산 히트맵에서 말씀드렸던 이 61K와 60K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단기 관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추세들을 맞고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그 구간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이 0.5 구간 정도, 61K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항상 반등이라는 것은 이런 주요 추세 라인들이 깨졌을 때 반등이 나옵니다. 그게 이 상승분의 0.5 구간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게 60에서 61K 사이가 될 것이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장기 관점인데 장기 관점이라기보단 스윙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56.6K 이 구간이 깨질 수도 있냐? 라는 질문들이 꽤 있는데,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깨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이렇게 깨지면 사실 이 구간이 저는 마지막 최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52K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휩써주고 바로 말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55K를 깨지 않을 것이다. 깨봤자 살짝 깨고 휩써주면서 말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해야겠죠. 계속해서 조정이 왔고 또 한 번의 조정이 온다?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여기가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개미들, 기관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한들 떨어지면 사야겠다라고 하는 개미들은 절대 여기서 사지 못합니다. 왜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 관망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고민하던 찰나에 바로 말아 올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떨어지면 사야지 해놓고 결국 그 자리가 와도 못 삽니다.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공포에 사는 게 맞다. 이런 누구나 보는 자리들은 오지 않는다니까요. 애매한 자리에서 말아 올립니다. 자, 6월부터는 서서히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게 바로 상승이 나오던, 눌리고 상승이 나오던, 이게 5월 말쯤 되는데 이쯤에서는 뭔가 변동성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이 구간의 그림이 어떻게 됐던 간에 서서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는 분명히 상승이 나와주고 이 구간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눌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잡으라는 거죠. 갔다가 6월부터는 서서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이고, 지금 가격을 이렇게 방어해주는 것들은 이 95%들의 장기 홀더들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최근 하락장에도 홀딩한 사람들의 물량이 95%나 된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이미 이 숏텀 홀더들의 물량들은 다 갈려 나갔다는 거죠.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가격이 방어가 잘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이고, 자, 현물은 이렇게 모아가거나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선물은 차트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성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물로 저배로 장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4시간마다 이 펀딩비가 나가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길어봐야 3, 4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은 본인만의
나만의 이 매매법과 이 원칙이 꼭 필요한 거죠. 자, 테네시 미디어 교육 자료에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BNF 매매법 뭐 유명하잖아요. 네, 흔하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저희들이 교육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바닥만 잘 잡아도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RSI 매매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RSI를 좀 잘못 보고 있어요. 자, 5분 봉에서 RSI가 이렇게 과매도여도 30분 봉에서는 중간값이고 주봉, 일봉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30분 봉에서는 과매수였는데 막 1시간 봉에서는 과매수가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무작정 과매수, 과매도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RS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교육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도 반감기 이후에 24년도 이 반감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나 스윙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거든요. 결국 이 미국이 돈을 풀어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뭐 단기적인 호재로 뭐 위아래로 이렇게 급등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20년도 이때를 보면은 코로나 때 제로 금리에다가 반감기가 시작이 됐죠. 이때를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계속된다는 이런 확신이 서야 이 고래들도 가격을 밀어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2022년 12월에 연준이 7회 연속 금리를 올리던 중에 이 12월 중순쯤에 미국의 이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시장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후로 4차례 정도나 뭐 금리를 더 올리긴 했지만 결국 이때가 바닥이었다. 이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올려봤자 한두 차례고 이제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고래들도.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최저점도 이 12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생겨났습니다. 자, 이 미국 재무부에서 2분기, 3분기에 이 차입 예상치를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이 뜻은 국채 발행량을 늘리겠다는 소리죠. 자, 이제 슬슬 이 바이든의 재선을 대비해서 선거 전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시장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단기채 발행량의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풀겠다는 소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서서히 6월 달부터는 유동성이 조금씩 확보가 되면서 상승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연준이죠.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깐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든 뭐 고용이든 지금 하나만 조금만 부러져도 금리 인하는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이 최저점을 찍고 3일에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5일에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하회를 한다면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고,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이 사이에는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하회를 하면서 이 뭔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5일에 CPI 지수 때 예상하기로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진행이 되고, 그러면 6월부터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까지는 충분히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뭐 이더리움이 ETF가 거절이 되고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명분일 뿐이고, 이더리움 ETF가 거절돼도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그거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하락 관점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하락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또 상승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러들 아니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아가시는 분들은 차트보다는 이 거시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홍콩 ETF가 어쩌고 저쩌고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들어와봤자 극소수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의 1%도 안 되는데 의미 없고, 홍콩 ETF보다 미국 ETF가 더 중요합니다. GBTC에서도 이 매도를 지금 멈추고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 며칠 동안 이 순유출이 많았지만 최근 이틀 급격하게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미국 ETF에서 들어오는 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깨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깨져봤자 여기가 최저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강력하게 담아야 된다. 그게 55K 정도. 깨져봤자 살짝 깨고 반등 나와줄 것이다. 자, 두 번째, 눌리더라도 이 정도 구간 60K에서 이 61K 사이에서 눌리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단기 관점은 그렇고 장기 관점은 결국에 5월달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5월 말부터 어쨌든 6월부터는 서서히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5월 안에 상승이 나오던 바닥이 나오던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눌렸을 때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그 뒤부터는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지금은 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시적으로 이 유동성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장이 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불장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에 얼마나 그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단발성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차차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넥스 미디어 공식 텔레그램인데 즉각 최신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올려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대응도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